내 반지. 아줌마, 이 근처 닦았죠?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울려 퍼진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멈춘다. 서유리의 손이 순옥의 머리채를 움켜쥔다.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로비 전체가 보고 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다. 이 모욕이 인터넷으로 퍼질 것이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요? 서유리의 비웃음. 그 순간 건물의 공기가 완전히 멎는다. 순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른다. 30년이 지나도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는 누군가에게 짓밟혔던 30년의 시간이 모욕당했던 모든 날들이 담겨 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여의도 복합 오피스 건물의 지하 1층 형광등이 깜빡인다. 그 아래서 순옥은 눈을 떴다. 침대가 아니라 낡은 의자에서 경비실 옆 직원 쉼터라 불리는 좁은 공간. 30년을 일해온 순옥이 차용할 수 있는 전부다. 순옥이 몸을 일으킨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나이 63. 손거울을 들어 얼굴을 본다. 거울 속 여인은 낯설다. 주름살이 깊고 눈 아래는 검푸르다. 검은 띠처럼 어두운 곳. 마치 누군가 손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또 이런 꿈을 꿨나? 중얼거리며 손을 씻는다. 찬물이 얼굴을 적신다. 얼음처럼 차다. 하지만 순옥은 움찔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차가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삶이란 이것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이다. 청소도구함을 연다. 낡은 걸레, 세제, 그리고 한 개의 낡은 도시락통. 그 도시락통 속엔 사진이 몇 장 들어있다. 순옥은 손을 떨리게 하며 사진을 꺼낸다. 옛날 사진이다. 칼라가 바랬다. 그 속엔 젊은 여인이 있다. 자신이다. 그리고 한 남자.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남편아, 내가 또 그 꿈을 꿨어. 순옥이 사진에 입을 맞춘다. 손가락이 떨린다. 그 아래쪽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있다. 아들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있을 아들. 하지만 순옥의 손에선 그저 추억만 남아있다. 어느 날 모든 게 뺏겨간다는 게 뭔지 당신만 알겠지. 도시락통을 다시 닫는다. 사진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7시 로비층이다. 순옥은 청소를 시작한다. 걸레를 움직인다. 원을 그리듯이 하나, 둘, 셋. 손이 기계처럼 움직인다. 8년을 이렇게 해왔다. 아니다. 8년이 아니라 30년이다. 정확히는 38년이다. 하얀 바닥이 반짝인다. 순옥의 모습이 비친다. 구부린 등, 헐어진 옷, 검은 머리가 휘어진 모습. 바닥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춘다. 누군가 지나가며 본다. 보지만 보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나간다. 수고하세요. 청년이 인사한다. 순옥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고개를 들면 눈이 마주칠까봐. 눈이 마주치면 뭔가 물어볼까봐. 그래서 순옥은 자신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7시 20분.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인이 내려온다. 검은 정장, 그리고 담담한 얼굴. 민정이다. 순옥의 며느리다. 그렇지만 순옥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마치 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 민정이 먼저 인사한다. 순옥은 그제야 걸레질을 멈춘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순간 무언가 눈물이 맺힌다. 아직도 이 딸 같은 며느리를 보면 눈물이 난다. 아, 민정아. 벌써 나왔네. 억지로 웃음을 만든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거워 보인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밤새 주무신 거 맞아요? 민정이 순옥의 손을 본다. 물에 부른 손가락들, 갈라진 손등,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들. 8년 동안 계속되는 상처들. 아니, 30년이다. 끝나지 않은 상처들. 새벽이 제일 조용하거든. 이 시간에 일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 순옥이 대답한다. 하지만 민정은 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 다시 그 꿈을 꾸지 않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다. 어머니, 커피 사다 드릴까요? 아, 요즘 계절이라 따뜻한 카모마일 티가 좋겠네. 순옥의 목소리에 뭔가 멀고 빈 것 같은 울림이 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민정은 그것을 느낀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무거움을 짐작하고 있으니까. 민정이 카페로 간다. 그 사이 순옥은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 손이 움직인다. 하지만 눈은 먼 곳을 바라본다. 30년 전 어느 날, 여름날이었다. 한 여자의 반지가 사라졌고 누군가는 자신을 가리켰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람은 누구 밑에 서도 고개는 숙여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순옥이 중얼거린다.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은 완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옥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꺾여 있기 때문이다. 7시 30분. 민정이 돌아온다. 손에는 2잔의 음료. 따뜻한 카모마일 티와 아메리카노. 어머니, 여기요. 순옥이 티를 받아든다.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떤다. 이 딸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이 딸을 보면 자꾸 자신의 실패가 떠오른다. 아들을 잃어버린 날들, 남편을 잃어버린 날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긴 밤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뭔가 있으세요?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하다. 순옥은 고개를 저는다. 아무도 아니라며. 그냥 피곤할 뿐이라며. 하지만 거짓말이다. 오늘 아침은 유독 다르다. 마치 무언가 예감이 있는 것처럼. 건물 밖에선 서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로비의 유리를 통해. 밝고 따뜻하지만 그 아래 그림자도 짙다. 순옥과 민정은 그 빛과 그림자 사이에 서 있다. 마치 자신들의 인생처럼. 민정아, 들어봐. 사람은 누구 밑에 서도, 누구 앞에 서도 고개는 숙여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절대 꺾지 말아야 해. 순옥이 천천히 말한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며느리를 위한 말이다.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민정정이라도 하기를 바라며. 네, 어머니. 꼭 기억할게요. 민정이 대답한다.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12층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신의 직급, 자신의 자리, 자신의 책임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 어딘가에는 어머니의 말이 박혀 있을 것이다. 순옥은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 손이 움직인다. 원을 그리듯이. 오늘도 어제처럼.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마치 바람이 변한 것처럼. 마치 무언가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 12층. 민정은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탄다. 손에는 카모마일 티 2잔. 어머니 몫이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 로비층에 도착하는 순간. 내 반지. 당신 이 근처 닦았죠?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울려 퍼진다. 민정의 몸이 경직된다. 로비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다. 순옥이 보인다. 그리고 순옥의 머리채를 움켜쥔 여인이 있다. 고급 베이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서유리. VIP 임차사 대표의 부인. 서유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반지,
아니요. 제가 어떻게... 순옥이 손을 흔든다. 하지만 서유리의 손가락은 놓아지지 않는다. 청소도구 앞 옆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CCTV에 다 나왔어.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낸다. 이 시대의 모욕은 즉각적으로 퍼진다.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와? 넌 훔쳤어. 훔친 거 맞아. 서유리가 순옥의 머리채를 더 세게 움켜쥔다. 순옥의 몸이 흔들린다. 목에 오는 당김. 두피가 뜯어질 것 같은 고통. 손 놔. 민정이 소리친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카모마일 티가 흘러내린다. 하얀 바닥에 갈색 자국이 퍼진다.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로 향한다. 누구요, 당신? 서유리가 민정을 노려본다. 여전히 순옥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로. 제 어머니를 놔요. 민정이 다시 소리친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타오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다. 자신의 직급, 자신의 미래, 모든 게 위험해 보인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요? 서유리가 비웃는다. 그 순간 건물의 로비 공기가 멎는다. 시간이 정지된다. 그 한마디 안에는 계급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리고 수십 년간 누적된 무례함이 있다. 순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른다. 한 줄, 또 한 줄. 끝내 떨어진 물방울들.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30년이 지나도 똑같네. 순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목소리는 작지만 그 무게는 엄청나다. 마치 수십 년을 견디며 모아진 돌덩어리를 한순간에 놓는 것처럼. 민정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된다. 경비실로부터 박 반장이 달려온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유리의 손목을 살살 풀어낸다. 순옥의 머리채가 해방된다. 순옥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싼다. 가슴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난다. CCTV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 반장의 제안이다. CCTV는 오늘 정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서유리가 말한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있다. 마치 미리 알고 있던 정보를 꺼내는 것처럼. 아니, 미리 준비된 변명을 꺼내는 것처럼. 박 반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미 모든 걸 계획했다는 뜻이다. 민정은 순옥의 옆에 선다.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싼다. 순옥의 몸이 얇다. 마치 한 줌의 먼지처럼 가볍다. 민정은 어머니의 얼굴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눈을 마주친다. 그 눈 안에는 모욕과 슬픔이 가득하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그건 상처다. 아주 오래된 상처다.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상처다. 어머니, 괜찮아요. 민정이 속삭인다. 하지만 자신도 괜찮지 않다.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민정이 말한다. 그 목소리에는 다짐이 있다. 서유리는 여전히 로비에 서 있다. 고급 정장도 자신감도 이제는 무너져 보인다. 반지는 내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서유리가 약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협이 있다.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무언의 위협. 서유리가 돌아선다.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그 뒷모습을 모두가 바라본다. 민정은 순옥을 이끈다. 청소도구함 쪽으로.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 둘이 혼자일 수 있는 곳이다. 어머니, 그 여자가 뭐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분노와 눈물이 함께 나온다. 순옥은 천천히 도시락통을 꺼낸다. 손이 떨린다.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다. 민정아, 앉아봐. 순옥이 말한다.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결정이 있다.
민정은 앉는다. 차갑고 냉한 벽에 등을 기댄다. 30년 전 나도 서율이 엄마한테 그렇게 당했어. 순옥이 말을 시작한다. 공장에서 사장 딸 반지가 사라졌어. 그리고 나를 의심했어. 내가 훔쳤다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순옥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당신 시아버지도 그 때문에. 회사도, 일도 모든 게 무너졌어. 순옥이 사진을 내민다. 젊은 남자. 순옥의 남편. 그 남자의 표정에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말 반지가 없었던 거예요? 민정이 묻는다. 나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이미 내가 훔쳤다고 생각했거든.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울음을 터뜨린다. 길게 울음을 터뜨린다. 30년을 참은 울음이 나온다. 억울함이, 슬픔이, 무너진 인생이 모두 한꺼번에 나온다. 민정도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를 안는다. 이제야 이해한다. 왜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는지, 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왜 한 잔의 따뜻한 차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소중한지, 그리고 이제야 알아차린다. 서유리와 그 엄마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파괴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똑같은 짓을 딸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로비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이제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 청소도구 앞 옆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민정과 순옥은 한참을 울었다.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내렸다.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 두 여인의 울음만 계속됐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은 절박함으로 민정이 먼저 움직였다.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는다. 그 손이 떨렸다. 분노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싼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난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울음은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 남았다. 뭐 하려고? 순옥이 물었다. 하지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밀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 올린다. 천천히 일으킨다. 관리사무소가 어디예요? 3층이지. 왜? 민정은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순옥이 뒤따라온다. 불안함으로 가득한 발걸음. 3층. 관리사무소 문이 열린다. 민정이 들어선다. 사무소 직원들의 눈이 민정에게로 향한다. CCTV 열람을 원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열람요?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무소장이 물었다. 로비에서 제 어머니가 억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CTV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정이 말한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도범이 아닙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강해진다. 사무소장은 눈을 피한다. 그건 VIP 민원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VIP요? 민정이 묻는다. 네, 그분 남편이 이 건물의 주요 임차사 대표라고 해서. 사무소장이 말을 잇지 못한다. 민정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칼날처럼 예리해졌다. 그러면 고발하겠습니다. 민정이 말한다. 고발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취급은 아니지만 사람을 함부로 모욕한 것은 범죄입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민정은 말없이 명함을 내려놓는다. 팀장 명함. 35세의 여인이 명함에 담긴 직급만으로도 사무소 분위기가 변했다. 사무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분, 이 건물 주요 임차기업 대표 부인이에요. 우리도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를 만나겠습니다. 아니, 경찰청 인권침해 상담실에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을 꺼낸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한다. 사무소장의 얼굴이 급격히 변한다. 아, 잠깐만요. 사무소장이 일어난다. 영상 말이죠. 그게 좀, 뭐가? 사실 그 시간대 CCTV가 정비 중이었어요. 우리도 어제 연락받았거든요. 정비 기술자가 나와서 그 시간대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민정이 차갑게 묻는다.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로비에서 문제가 된 게 정확히 몇 시죠? 그건 12시 35분쯤. 민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시간이라면 CCTV가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영상이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민정이 말한다. 아, 그게. 사무소장이 말을 더듬는다. CCTV를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민정의 목소리가 옥죄인다. 사무소장은 결국 항복한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인다. 화면이 켜진다. 영상 장면들이 나온다. 12시 20분. 로비의 모습이 보인다. 12시 25분. 순옥이 청소를 하고 있다. 12시 30분. 갑자기 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난다. 서유리의 딸이다.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다. 그 반지를 장난스럽게 들고 뛰어다닌다. 민정의 눈이 커진다. 12시 32분. 여전히 아이가 반지를 들고 있다. 그러다가 순옥 쪽으로 가려다가 멈춘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의 손을 잡은 것처럼. 12시 34분. 영상이 끊긴다. 화면이 검은색이 된다. 영상이 끊겼어요. 정비 기술자가 12시 30분부터 정비를 시작했다고. 사무소장의 목소리가 작다. 30분? 아이가 아직 반지를 들고 있을 때네요. 민정이 말한다. 그래요. 아이가 반지를 들고 있던 그 이후로 영상이 끊겨서 뭐가 일어났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민정의 목소리가 침착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차 있다. 민정은 사무소를 나온다. 경비실로 향한다. 순옥이 뒤따라온다. 경비실 앞. 박 반장이 보인다. 민정이 박 반장을 본다. 눈빛이 마주친다. 박 반장은 민정의 눈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다. 박 반장님. 민정이 조용히 말한다. 네, 민정 씨. 박 반장이 경계하듯 대답한다.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 CCTV에 아이가 반지를 들고 있던 모습이 나왔어요. 민정이 말한다. 박 반장의 얼굴이 변한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영상 말이에요. 박 반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민정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 아까 CCTV 일부만 찍혔어요. 근데 그 사모님 딸이 반지 들고 뛰는 게 잠깐 보여요. 박 반장의 목소리가 아주 낮다. 그리고요? 민정이 묻는다. 그 뒤로 영상이 끊겨요. 카메라 정비 중이었거든. 박 반장이 말한다. 정비? 네. 근데 말입니다. 박 반장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 목소리를 더 낮춘다. 정비 기술자가 그 아이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직원 이름으로 신청됐거든요. 민정의 심장이 멎는다. 그 말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다. 그 기술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민정이 묻는다.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팀장님, 아마 그건 없을 겁니다. 박 반장이 말한다. 없어요? 네.
그 영상 시간대가 정비되면서 모두 날아갔거든요. 그 기술자가 정비하다가 실수로 박 반장이 말을 맺지 못한다. 하지만 그 말 속의 의미는 명확하다. 이것은 의도된 실수다. 민정의 손이 주먹이 된다. 손톱이 손가락살을 파고든다. 가슴이 터질 듯하다. 박 반장, 그 기술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민정이 묻는다. 어렵습니다.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박 반장이 대답한다. 하지만 로비의 CCTV에는 그 기술자가 카메라를 만지는 장면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민정이 말한다. 박 반장의 눈이 커진다. 그 말이 맞다. 그렇네요. 로비 CCTV는 정상 작동했으니까. 그 영상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이 물었다. 그건, 박 반장이 망설인다. 박 반장, 우리 어머니는 사람입니다. 존엄합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한다. 박 반장은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박 반장이 대답한다. 이 순간 작은 로비의 경비실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유리가 준비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다. 밤 11시, 민정의 원룸. 침묵이 흐른다. 순옥과 민정이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민정이 조용히 묻는다. 순옥의 손이 떨린다. 그 손이 사진을 집어든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다. 순옥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너의 시아버지다. 순옥이 말한다. 목소리가 가늘다. 네, 알아요. 그 반지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우리 삶은 행복했어. 이 남자는 선량했고, 일을 잘했고, 나를 사랑했어. 순옥이 사진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그날이 왔어. 30년 전 공장에서 사장 딸의 반지가 사라진 날. 모두가 나를 봤어. 의심의 눈으로. 순옥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나를 봤다고 말했어. 내가 반지를 숨기는 걸 봤다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민정이 묻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네 시아버지도. 처음엔 나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결국 나는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했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갔어. 순옥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가슴이 떨린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계속 자신을 의심했어. 혹시 내가 실수로 반지를 만졌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30년을 쫓아다녔어. 순옥이 말한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오늘 그 여자를 봤어. 로비에서 내가 당했던 같은 방식으로 너를 모욕하는 모습을. 같은 언성으로. 같은 눈빛으로. 순옥의 목소리가 더 작아진다. 내가 견디지 못했던 그 모욕을 너도 느껴야 한다는 뜻일까? 누가 날 벌주는 건 아닐까? 순옥이 중얼거린다.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민정이 순옥을 바라본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그건 불공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을이 을을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민정이 순옥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어머니, 저를 봐요. 저는 어머니를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옥은 민정을 바라본다. 하지만 민정아, 그 여자의 남편은 엄청난 사람이야.
이 건물의 주요 임차사 대표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관없어요. 민정이 말한다. 진실이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반지를 훔치지 않았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또렷하다. 순옥은 침묵한다. 오랫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순옥이 약한 목소리로 묻는다. 먼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박 반장이 로비 카메라는 작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자의 정보도 알아낼 거고요. 민정이 말한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 그들이 또 뭔가를. 그렇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해요. 이대로 놔두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거예요. 민정이 순옥의 눈을 본다. 어머니, 이번엔 우리가 싸울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순옥은 오랫동안 민정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우리 싸우자. 순옥이 말한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뭔가가 섞여 있다.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결연함. 밤 12시를 넘긴다. 민정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다. 노트북을 켠다. 검색을 시작한다. 서유리에 대해, 서유리의 남편에 대해, 건설사에 대해. 정보들이 화면에 떠오른다. 하나씩 정리된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이듯이. 그 과정에서 민정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다. 건설사 임원 중 한 명의 이름, 과거 신문 기사, 30년 전 공장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서유리의 남편 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 민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30년을 이 방식으로 밤을 샜다. 천장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민정이 함께다. 민정이 자신을 무죄인 사람으로 본다. 그 사실만으로도 뭔가가 바뀐다. 밤이 깊어간다. 서울의 밤하늘도 깊어진다. 그리고 누군가의 밤은 새로워 보인다. 마치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전날 밤처럼. 민정은 노트북 화면을 본다. 그 기술팀장의 얼굴. 30년 전 신문에 났던 같은 얼굴. 그리고 오늘 CCTV에 나왔을 정비복을 입은 같은 남자.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새벽 6시. 경찰청. 순옥이 조사실 앞에 서 있다. 민정이 함께 따라왔다. 하지만 경찰은 민정을 막는다. 가족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경찰관이 말한다. 민정은 순옥의 손을 잡는다. 시어머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게요. 민정이 속삭인다. 순옥은 조사실로 들어간다. 민정은 벤치에 앉는다. 손에 쥔 건 핸드폰. 화면엔 사챕터에서 찾은 이준호의 정보들이 떠 있다. 1시간이 지난다. 2시간이 지난다. 순옥이 나온다. 얼굴은 창백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환장이. 나올 거래. 순옥이 중얼거린다. 오전 9시. 뉴스가 터진다. 화면에 여의도 복합오피스 건물의 모습이 떠오른다. 청소 직원 반지 절도 혐의, 경찰 조사 진행 중.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의도 소재 복합오피스 건물에서 청소 직원이 고급 반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된다. 건물 입구의 영상. 사람들이 지나가며 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댓글이 달린다. 민정은 사무실에 온다. 12층. 사람들의 시선이 민정에게로 향한다. 이전엔 없던 눈빛이다. 의심의 눈빛. 정오. 회사 카페. 동료들이 모인다.
민정이 지나가자 목소리가 낮아진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한다. 민정은 무시한다.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오후 1시 민정의 휴대폰이 울린다. 시어머니 집 이웃이다. 민정 씨?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어. 뭔가 있어? 아, 그럴 리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정이 대답한다. 즉시 시어머니 집에 전화한다. 응답이 없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잠깐 가겠습니다. 민정이 팀장실로 간다. 상무를 찾는다. 상무가 전화 중이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네, 건물 청소 직원 문제 맞습니다. 그게 저희 팀 소속 팀장의 시어머니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무가 전화를 끊는다. 민정을 본다. 얼굴이 굳었다. 민정, 들어와. 상무가 말한다. 민정은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저 청소 직원이 너의 시어머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민정이 대답한다. 왜 지금 말했어? 채용 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민정이 말한다. 거짓이다. 하지만 지금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요즘 언론 때문에 회사가 긴장하고 있어. 특히 상층부가 말이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상무가 말을 흐린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민정이 말한다. 알아,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일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휴직을 한번 생각해봐. 상무의 말이 명령에 가깝다. 휴직이요? 응, 이 상황이 너한테도 좋지 않잖아. 휴직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정리하고. 상무가 말한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방을 나간다. 오후 3시 시어머니 집. 민정이 도착한다. 순옥이 침대에 누워 있다. 밥을 먹지 않은 지 몇 시간이다. 시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민정이 말한다. 뉴스를 봤어. 내가 반지를 훔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순옥이 중얼거린다. 시어머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너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회사에서도 뭔가 있었겠지? 순옥이 묻는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순옥은 알아챈다. 내 탓이야. 내가 뭐든. 시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이 순옥의 손을 잡는다. 그 여자를 못 찾은 지금이라도 박 반장한테 다시 한번 영상을 달라고 해야 해요. 민정이 말한다. 경찰에서는? 경찰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만 해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저녁 6시. 민정은 경비실로 간다. 박 반장이 보인다. 박 반장. 민정이 다가온다. 박 반장은 민정을 본다. 걱정이 눈에 띈다. 팀장님 봤습니다. 뉴스 말이에요. 네, 저도 봤습니다. 박 반장,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저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민정이 묻는다. 박 반장은 주변을 살펴본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민정을 경비실로 이끈다. 모니터가 켜진다. 영상이 재생된다. 12시 20분. 순옥이 청소를 하고 있다. 12시 25분.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난다. 손에는 반지. 아이가 장난스럽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12시 27분. 여전히 아이가 반지를 들고 있다. 여기 봐보세요. 박 반장이 화면을 가리킨다. 12시 30분. 갑자기 화면에 손이 나타난다. 아이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는다. 그 손은 어딘가 친숙해 보인다. 12시 31분. 그 손이 반지를 끼는 것이 보인다. 반지는 이제 그 손의 손가락에 있다.
12시 32분. 영상이 끊긴다. 이손이 누구예요? 민정이 화면을 가리킨다. 박 반장은 침묵한다. 이손은 당신이 충분히 알 거예요. 박 반장이 조용히 말한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 손의 주인, 아이의 어머니, 서율이다. 시어머니는 반지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민정이 중얼거린다. 네, 팀장님. 박 반장이 말한다. 반지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반지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그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마치 자신이 반지를 항상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민정이 말한다. 밤 11시. 민정은 여전히 앉아 있다. 모니터 앞에서 그 손가락, 반지를 끼는 장면.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민정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경찰도 이미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 같다. 회사도 민정을 밀어낸다. 세상이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본다. 밤이 깊어간다. 민정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린다. 희미한 화면 불빛만 켜져 있다. 밤 11시. 민정의 원룸.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이 어둠을 밝힌다. 민정은 박 반장이 준 영상을 계속 재생한다. 다시, 또다시. 12시 27분. 아이가 반지를 든다. 12시 30분. 손이 나타나 반지를 빼앗는다. 12시 31분. 그 손이 반지를 끼운다. 민정은 화면을 멈춘다. 이미지 강화 프로그램을 켠다. 손가락 부분을 확대한다. 네일이 보인다. 고급스러운 네일. 그리고 반지를 끼는 순간 손목에 보이는 팔찌. 민정이 어딘가 본 것 같은 팔찌다. 그날 로비에서 서유리가 차고 있던 팔찌. 민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증거가 명확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벽 1시. 민정은 여전히 앉아 있다. 이번엔 다른 프로그램을 켠다.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다. 로비에서 녹음된 음성을 업로드한다.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요? 서유리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12시 31분의 영상에서 반지를 끼우는 손. 그 순간에 주변 음성이 나온다. 누군가의 숨쉬는 소리. 그리고 매우 낮은 목소리. 하지만 명확하다. 반지 끼워. 엄마가 했다고 해. 여자의 목소리. 어린 목소리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 서유리의 목소리. 확실하다. 민정은 음성 파일을 저장한다. 영상도 저장한다. 그리고 한 폴더에 모은다. 증거. 새벽 2시. 민정은 어머님 집으로 간다. 순옥이 문을 열고 민정을 본다.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도 민정의 눈빛은 선명하다. 뭐 있어? 순옥이 물어본다.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민정이 노트북을 켠다. 순옥을 테이블로 이끈다. 둘이 마주 앉는다.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된다. 12시 27분. 아이가 반지를 든다. 12시 30분. 손이 나타나 반지를 빼앗는다. 순옥은 화면을 본다. 눈을 떼지 않는다. 12시 31분. 그 손이 반지를 끼운다. 이건 누가 해? 순옥이 약한 목소리로 묻는다. 보여요? 민정이 손가락을 화면에 가져다 댄다. 팔찌 부분. 이 팔찌 기억나요? 로비에서 본? 순옥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노트북을 본다. 민정이 다시 클릭한다. 음성 파일이 나온다. 반지 끼워. 엄마가 했다고 해. 음성이 나온다. 순옥의 몸이 흔들린다. 마치 누군가 그 몸을 치는 것처럼. 이건, 어머님, 이건 서유리 목소리입니다. 민정이 말한다. 뭐?
순옥이 민정을 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님, 서유리가 자신의 딸한테 반지를 끼우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를 자신이 가져갔어요. 민정이 명확하게 말한다. 그럼 난 순옥이 중얼거린다. 어머님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이건 의도된 모욕입니다. 민정이 말한다. 순옥은 화면을 본다. 그 영상을 계속 본다. 다시 또다시 마치 자신의 인생이 그 프레임 속에서 뒤바뀌는 것을 지켜보듯이. 그리고 갑자기 순옥이 울음을 터뜨린다. 길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30년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순옥이 말한다. 어머님, 나는 그 시간을 죄책감으로 보냈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순옥이 계속 말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난 완전히 무죄였어. 그런데 순옥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민정은 어머님을 안는다.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다. 어머님, 민정이 천천히 입을 연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울 차례다. 순옥이 말한다. 그 목소리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빠져나간 목소리.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왔다. 어머님? 민정이 어머님을 본다. 나도 이제 고개를 들고 싶어.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순옥이 말한다. 이 증거들을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민정이 말한다. 아니야. 순옥이 고개를 든다. 우리가 가져갈 거야. 둘 다. 순옥의 눈빛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뭔가가 깨어난 것 같다. 어머님. 민정이 어머님을 본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이제는 싸우는 사람이다. 순옥이 말한다.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목소리. 새벽 3시. 둘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다. 증거들. 모두가 명확하다. 내일 경찰에 갈 거다. 순옥이 말한다. 네, 어머님. 민정이 대답한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을 거야. 순옥이 말한다. 어머님? 아직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여자의 남편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언론에 가져갈 수도 있어. 순옥이 말한다. 마치 처음 지어본 작전 같은 목소리로. 어머님, 위험할 수도. 상관없어. 난 이미 잃을 게 없어. 그리고 이제는 싸울 수 있어. 순옥이 말한다. 새벽 4시. 밖은 아직 어둡다. 서울의 밤도 깊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정과 순옥,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은 더 이상 피해자들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싸우는 자들이다. 오전 9시. 경찰청. 민정과 순옥이 수사팀장 앞에 선다. 민정이 USB를 내민다. 이건 증거입니다. CCTV 영상과 음성 파일입니다. 서유리가 의도적으로 반지를 가져갔다는 증거죠. 민정이 말한다. 경찰관은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는다. 영상이 재생된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 손, 팔찌, 음성. 모두가 서유리를 가리킨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말한다. 그럼 어머님이 무죄라는 건가요? 민정이 묻는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신의 어머님이 되겠네요. 경찰관이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 하루, 이틀, 사흘. 경찰의 움직임이 없다. 서유리는 여전히 로비에 나타나고 언론은 여전히 순옥을 의심한다. 민정과 순옥은 깨닫는다. 경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요일 오후 2시. 입주자 대표회의장. 복합 오피스 건물의 회의실이다. 기자들이 들어온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선다. 관리소장이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서유리가 나타난다. 모두가 서유리를 본다. 여전히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 당당한 표정.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관리소장이 회의를 시작한다. 오늘 이 회의는 최근 발생한 반지 분실 사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소장이 말한다. 서유리가 입을 연다. 이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의 신뢰를 잃게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서유리가 말한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저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순간이다. 회의실 문이 열린다. 민정이 들어온다. 그리고 순옥이 따라온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한다.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민정이 말한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다. 서유리의 얼굴이 굳는다. 뭐 하는 거예요? 서유리가 물어본다. 민정은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한다. 프로젝터가 켜진다. 화면이 밝아진다. 12시 27분. 아이가 반지를 든다. 12시 30분. 손이 나타나 반지를 빼앗는다. 12시 31분. 그 손이 반지를 끼운다. 회의실이 침묵한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움직인다. 이건 뭐 하는 거냐고. 서유리가 소리친다. 민정은 음성 파일을 재생한다. 반지 끼워. 엄마가 했다고 해. 서유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진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플래시가 터진다. 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입이 떨린다. 이건 조작이야. 서유리가 소리친다. 조작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경찰 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정이 차갑게 말한다. 당신 어머니가. 서유리가 민정을 가리킨다. 그 순간 순옥이 천천히 일어난다. 의자에서. 모든 시선이 순옥에게로 향한다. 순옥은 천천히 걸어간다. 서유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30년을 걸어온 그 무게와 함께. 넌. 순옥이 말을 시작한다. 목소리가 낮다. 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린다. 넌 내 인생을 알아? 순옥이 묻는다. 서유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밤마다 뭘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아? 순옥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그건 너의 엄마가 한 짓이야. 내게 한 짓. 그리고 넌 똑같은 짓을 했어. 자기 딸한테. 순옥이 서유리를 본다. 넌 날 가지고 놀았어. 마치 게임처럼.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 순옥이 말한다. 서유리의 몸이 흔들린다. 의자를 찾아 앉는다. 손이 떨린다. 내가 미안합니다. 서유리가 중얼거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유리가 무릎을 꿇는다.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진다. 플래시가 폭발한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서유리가 눈물을 흘린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다. 당신의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서유리가 순옥을 본다. 당신한테도. 순옥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서유리를 본다. 그 눈빛엔 복수도 없고 미움도 없다. 다만 깊은 깨달음만 있다. 관리소장이 일어난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한다. 회의실은 더 이상 회의 장소가 아니다. 기자들의 플래시만 터진다. 카메라는 계속 기록한다. 서유리의 무릎, 순옥의 눈빛, 민정의 표정.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의 뉴스가 될 것이다.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뉴스가 될 것이다. 회의실을 나간다. 순옥과 민정이 손을 잡고 로비층에 도착한다. 그곳은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다. 어제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순옥은 잠시 멈춘다. 그 공간을 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정이 묻는다. 응, 이제 괜찮아. 순옥이 말한다. 이제 나는 자유야. 한 달 뒤, 여의도 복합 오피스 건물, 로비층, 그곳에 새로운 것이 생겼다. 관리사무소 한켠, 작은 카페 공간이다. 나무로 된 간판이 붙어 있다. 직원 쉼터 카페, 간판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다. 손글씨로, 순옥의 손글씨로, 커피는 식어도 존중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 공간은 건물의 모든 직원들을 위한 곳이다. 청소부, 경비, 관리 직원, 그리고 사무실의 팀장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 오전 11시, 점심시간. 순옥이 작은 카페에서 음료를 준비한다.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손이 만드는 커피는 맛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민정도 온다. 12층에서 내려온다. 휴직이 끝났다. 회사는 민정을 다시 받아들였다. 더 높은 직급으로. 어머님 바쁘세요? 민정이 묻는다. 요즘 매일 바빠. 좋은 바쁜 거. 순옥이 웃으며 말한다. 그럼 이것 한 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민정이 묻는다. 너를 위해 특별한 거 만들어줄게. 순옥이 말한다. 손이 움직인다. 커피를 내린다. 우유를 친다. 순옥만의 방식으로. 아침이 생각난다. 그날 아침. 모든 게 시작된 그 아침. 그때 문이 열린다. 한 여자아이가 들어온다. 10살 정도의 아이. 서유리의 딸이다. 순옥은 그 아이를 본다. 한번 떨렸다가 천천히 웃음을 짓는다. 안녕, 왔니? 순옥이 말한다. 어머니, 할 일 없으세요? 아이가 물어본다. 목소리는 소심하다. 일? 있지. 많아. 왜? 순옥이 묻는다. 청소, 도와드릴까요? 아이가 묻는다. 그 작은 목소리, 그 소심한 표정. 순옥은 한참을 아이를 본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래, 도와줄래? 그럼 고맙지. 순옥이 말한다. 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 뭐? 내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순옥이 묻는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아이가 중얼거린다.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청소해보자. 순옥이 말한다. 순옥은 청소도구를 꺼낸다. 아이에게 건넨다. 아이의 손이 도구를 잡는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손. 할머니, 어디부터 할까요? 아이가 묻는다. 일단 로비부터 해보자. 순옥이 말한다. 둘은 함께 움직인다. 시어머니와 손녀가, 아니, 낯선 누군가와 누군가가. 하지만 그 순간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본다. 어머님과 아이.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일인 것처럼. 민정은 카페 테이블에 앉는다. 순옥이 준비한 커피를 마신다. 따뜻하다. 그리고 맛있다. 라디오가 켜진다. 건설사의 라디오. 오래된 라디오지만 여전히 잘 작동한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온다. 낡은 노래. 하지만 고전적인 그 음악.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순옥이 청소를 멈춘다.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박자를 맞춘다.
어색하게 시작한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민정은 그 풍경을 본다. 넘치는 감정을 느낀다. 1시간이 지난다. 순옥과 아이가 돌아온다. 로비가 반짝인다. 아침보다 더 반짝인다. 마치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처럼. 수고했어. 함께 해줘서. 순옥이 아이에게 말한다. 내일도 와도 돼요? 아이가 묻는다. 그래 와. 내일도 모레도. 순옥이 말한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끝난다. 민정은 일어난다. 12층으로 올라가야 한다. 회사로. 자신의 자리로.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민정이 말한다. 그래, 다녀와. 순옥이 대답한다. 이번엔 제가 커피 한 잔 더 타다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민정이 말한다. 그래, 그럼 대신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순옥이 말한다. 계산이요? 여기는 제 시간이에요. 민정이 말한다.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해. 순옥이 말한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목소리.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은 목소리. 민정은 어머님을 본다. 그리고 웃음을 짓는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대답한다.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12층으로. 자신의 직급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머님의 존재가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직원들이 빠져나간다. 로비층이 조용해진다. 그곳에는 순옥과 카페만 남는다. 순옥은 카페를 정리한다.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한다. 그리고 텅 빈 로비를 본다. 그곳은 한 달 전 그날 아침처럼 고요하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날 아침엔 순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의심하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순옥은 고개를 든다. 그 로비를 바라본다. 그 공간을 지켜본다. 커피는 식어도 존중은 따뜻해야 한다. 순옥이 중얼거린다. 자신의 문구를. 맞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계급이 있다. 위와 아래가 있다. 갑과 을이 있다.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다르다. 이 커피 한 잔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앉아 있다. 순옥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따뜻하다. 그 커피.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섰다는 그 사실. 자신이 이겼다는 그 사실. 밤이 내려앉는다. 서울의 밤. 여의도의 밤. 복합 오피스 건물의 로비는 불이 꺼진다. 하지만 순옥의 카페 간판은 여전히 빛난다. 약한 불빛이지만 분명한 빛이다. 커피는 식어도 존중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 문구가 밤하늘에 비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그 문구를. 그리고 그 속의 의미를.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담긴 말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 그 사람의 하루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준 건 복수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